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1월 24일인데 한국 시간으로 오늘 아침 10시까지 미국 뉴햄프셔에서 또 이제 미국 대통령 경선이 있었습니다. 프라이머리라고 그러는데 그 10시에 투표를 마감을 했고 투표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는 중인데 뭐 아직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기는 것이 이제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미국 뉴햄프셔 프라이머리 결과를 잠깐 소개를 하고 오늘의 그 큰 주제는 제가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대만 대선이 초래할 중공 정치의 위기, 독재는 민주를 이기지 못한다라는 이 제목으로 잡았는데 제가 그 며칠 전에 그 이포크 타임스의 알렉스 우라는 기자가 대만 선거가 중국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가서 그 취재한 그 짧은 논문입니다. 읽었는데 아주 그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가지는 것 같아가지고 오늘 그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미국 선거 얘기를 할 텐데 뭐 그냥 그러니까 아직 100% 개표가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뭐 트럼프가 이제 뭐 승리했다라고 다 방송마다 다 나오고 그리고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 연설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남은 것은 이제 과연 그 한 사람 남아있는 니키 헤일리가 앞으로도 계속 트럼프와 경쟁을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제 포기를 할 것인지 이제 그것이 관건입니다. 뉴햄프셔 프라이머리를 보니까 트럼프가 이거 지금 이제 19% 개표한 상황이에요. 53.2% 그리고 헤일리는 45.5%. 그 이제 이 평론가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10% 이상 차이를 내서 트럼프가 이기면은 헤일리는 후보직을 사퇴해야 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저기 보니까 10%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는 우리가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트럼프는 아예 This race is over. 이제 끝났다라고 얘기하고 이제 본선으로 들어가는 거죠. 경선은 끝났으니까. 그리고 그 폭스뉴스라든가 또 다른 매체에서도 이제 개표가 시작되고 한 4시간 정도 지난 후에 트럼프 승리가 확실하다 해가지고 just cold라는 거가 이제 확정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트럼프가 뉴햄프셔에서 승자로 확정되었다라고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이죠. 오늘 아직 완전히 결과가 나오기 전에 그 트럼프 대통령 선거에 관련된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의 그 언론들이 그 미국 대선을 소개하는 그런 그 보도가 제가 보기에 좀 성실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왜곡되고 틀린 것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1월 18일자 한국의 그 YTN TV에 나온 건데 뉴햄프셔 반 트럼프 결집 물음표를 치긴 쳤습니다. 헤일리 트럼프 동률인 적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어느 자료를 보고 동률이라고 그랬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압도적인 다수가 10% 이상 차이가 난다라고 보도를 했는데 뭐 동률 자료가 하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애써서 한국 방송이 인용을 하고 있다라고 나오고 그리고 이제 한 이틀 지난 다음에 21일입니다. 1월 21일 또 YTN에서 이번 주 뉴햄프셔 경선이 있는데 트럼프 대세를 증명할까? 그 트럼프에 대해서는 애써서 부정적이고 그리고 헤일리에 대해서는 애써서 응원하는 그런 식의 해설을 하고 있는데 언론은 첫 번째는 정확한 데이터를 소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소개하고 그리고 그 정확한 데이터에 근거해서 해설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월 18일 날 헤일리와 트럼프가 동률이라고 이렇게 발표했을 때 그때 미국 자료들은 트럼프가 55%, 헤일리가 36%, 그러니까 무려 19%가 차이가 나고 있었습니다. 드산티스가 이제 하차하기 전이기 때문에 드산티스도 6%가 있긴 있었습니다. 예, 바로 같은 날 1월 18일 날 미국 ABC 보도입니다. ABC는 뭐 상당히 반트럼프 방송이죠. 거기서 조사를 해봤더니 조사를 했더니 트럼프가 후보가 될 거다가 80%, 니키 헤일리가 10%, 드산티스는 9%. 그러니까 어디로 봐도 트럼프가 압도했지 동률이라든가 비슷하다든가 뭐 그러니까 우리가 의문할 만한 그런 내용이 없었는데
한국 방송들은 트럼프하고 헤일리가 마치 맞먹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보도를 했다는 생각을 제가 이제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월 20일자 폭스뉴스입니다. 트럼프 리드 오버 헤일리 익스팬드. 뭡니까? 헤일리보다 트럼프가 앞서는데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이겁니다. 격차가 좁혀지는 것이 아니라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이 미국 그 언론에 미국의 그 트럼프를 지지하는 방송, 저 폭스는 지지하는 편이죠. 그리고 반대하는 ABC 모두가 다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격차가 좁혀지고 있다라는 식으로 보도가 됐다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MSNBC는 뭐 아주 압도적으로 반 트럼프 방송이죠. 트럼프가 57, 니키 헤일리가 38. 저것도 19% 차이 나는 거로 이렇게 나오고 그 밑에 있는 사진 보면은 특히 공화당 사람들은 트럼프 지지가 76%, 헤일리 지지가 22%입니다. 근데 지금 결과를 보니까 그렇게 압도적인 차이가 나오지 않는데 여러분 그 지난번 시간에 제가 잠깐 설명을 했죠. 프라이머리라는 것은 이제 가서 국민들이 투표하는 겁니다. 그런데 뉴햄프셔주는 이제 공화당 사람이 약 30%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민주당이 한 30%, 그리고 나는 어느 정당도 아니야가 40%인데 이 40% 중에 상당한 사람이 공화당 프라이머리에 가서 투표를 하고 그 사람들이 니키 헤일리를 찍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 역선택이라는 말 들은 적 있죠. 저쪽에서 약한 후보를 진출시켜야 돼라는 선거할 때마다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는 선거제도가 말이 안 된다라는 식으로 비난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만일 그 중도파가 더 많지는 않으니까 그런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없습니다만은 중도파가 트럼프를 낙마시키기 위해서 왜 바이든한테는 트럼프가 더 강력한 후보니까 그러기 위해서 니키 헤일리한테 몰표를 몰아줄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걱정을 한 사람들이 일부 있었는데 그런 상황은 뭐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의 본 주제는 대만 선거인데 알렉스 우라는 이 미국 기자죠. 이 사람이 1월 18일자 에포크 타임스라는 그 신문에 기고한 논문인데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런 논문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소개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그 큰 제목이 그렇습니다. Taiwan's election result may lead to fundamental political change in China.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다 뒤에 부연을 했는데 대만의 선거 결과는 아마도 중국 본토의 본질적인 펀더멘털은 아주 기본적인 그런 뜻이죠. 펀더멘털 폴리티컬 체인지를 초래할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그 의미심장한 그런 이제 기사를 썼습니다. 제가 이제 그 기사를 그 중요한 부분을 소개를 하고 한국말로 이제 번역을 해서 준비를 했는데 그래서 함께 읽는 거로 이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13일 날 대만 선거가 있었는데 참 엄청나게 민주주의 선거였습니다. 뒷말이 없어요. 너무 깨끗해. 그리고 선거 투표하는 것도 보니까 저 대만이 저렇게 이 IT가 발전한 나라인데 그걸 컴퓨터로 하지 않고 일부러 손으로 세고 불빛에다 비춰서 뭐라고 썼는지 어디에 찍었는지 다 확인하고 하나하나 쓰는 것을 보고서 참 깨끗하게 개표를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기자가 그렇게 썼습니다. The mature democracy displayed in Taiwan's election process. 정말 성숙한 민주주의가 대만의 선거 과정에서 잘 표현되었다. May lead to calls for fundamental political change in China. 그리고 그 대만의 성숙한 민주주의가 중공 정치의 본질적인 정치적 변화를 초래하게 될지도 모르겠다라고 했습니다. 중국에서는 말이죠.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큰 방송들 뭐 KBS라든가 MBC라든가 SBS를 통해서 대만 선거를 보지 않았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자기의 셀폰이라든가 자기 컴퓨터를 통해서 SNS에 들어가 가지고 온라인을 통해서 대만 선거를 관전을 했습니다. 물론 중국 사람 모든 사람이 관전을 한 것은 아니지만은 중국에서 정치적으로 중요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대만 선거를 자기의 PC를 가지고 그리고 자기의 셀폰을 가지고 열심히 추적을 했다. 중공 정부는
대만 선거를 보도하지도 못했다. 중공 정부가 대만의 선거 과정을 보도할 만큼 그런 막강한 나라가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 강의 제목의 주제를 독재는 민주주의를 이길 수 없다라고 했는데 중공 정부가 대만 선거를 중국 사람들한테 보여주지도 못했다. 어떤 대만 네티즌이 한 말이에요. 오늘이 대만 선거하는 날이야? Today is the voting day for the Taiwan election. 오늘이 선거하는 날인 모양이지. 많은 사람들은 중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대만에 선거가 있는지도 몰랐다. 왜 보도하지 않았으니까. 왜 보도하지 않는 거야? 라고 항의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 보도 못했겠습니까? 대만 선거는 중국 정부에게 큰 해가 되는 일입니다. 대만 선거하는 과정을 중국에 낱낱이 다 보여주면은 중국에서 난리가 납니다. This is very detrimental to authoritarian rule. 독재 정치를 하는데 대만 선거하는 그 민주주의적인 그림을 보여준다는 것은 중국한테는 대단히 위험한 일이죠. 중국 사람들 이제 대만 선거를 자기 개인용 컴퓨터로 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투정하고 있습니다. 대만은 하는데 왜 우리는 못하는 거야? 기분 나쁘다는 그 얘기죠. 이것이 불만이 쌓이면은 이것이 중국한테는 아주 골치 아픈 그런 정치적 불안 요소가 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대만의 선거 과정이 본토에 알려지는 것을 허락할 수 없었다. 당연하죠. 무섭습니다. 대만의 민주주의 선거가 세 당이 나와서 중국 본토는 정당이 하나밖에 없죠. 세 당이 나와서 후보들이 서로 토론하고 그리고 국민들이 선거 운동하고 이러는 것들을 중국 정부는 중국 국민들한테 보여줄 수가 없었다. CCTV 우리나라로 치면은 국영방송이죠. KBS에 해당되는 방송인데 CCTV와 그들의 웹사이트들은 대만 선거를 보도하더라도 부정적인 측면만을 보도했다. 민주주의 국가에 혼란함이 많이 있죠. 이런 것만 열심히 보도를 했습니다. DDP 이거 이제 대만 민진당입니다. 민진당이 독립을 추구하는 것은 난센스다라는 등등 오로지 이 민진당 후보를 떨겨뜨리기 위해서 군사력으로 위협까지 했죠. 그런 부정적인 측면만을 보도하고 비난을 했다. 중국의 매체를 제외한 중공의 매체를 제외한 세계의 모든 매체들은 대만이 정치의 그 논점 그리고 정당 활동들을 모두 제대로 다 보여주었다는 얘기입니다. 대만 선거 앞에도 얘기했지만은 정말로 부러운 선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끝난 다음에 시비거리가 없어요. 시비거리가 없습니다. 대만 총통 선거는 대만 시민들의 탁월한 시민정신, 열정적인 공개토론, 길거리 유세, 선거할 때마다 유세죠. 이거는 파티도 됩니다. 자기 지지하는 후보를 위해서 참 즐거운 마음으로 길거리 유세하고 팀워크 능력 열심히 가서도 도와주죠. 그런 등등 민주주의의 모범을 과시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대만 시민들은 손문이라는 사람은 중국을 청나라까지 왕국이죠. 황제의 나라인데 청나라 다음이 중화민국입니다. 처음으로 중국 역사 5,000년 만에 처음으로 공화국을 만든 사람이에요. 근데 그 손문이 그 공화국을 만든 첫 번째 리더인데 그 사람의 원칙, 이제 지도자는 도덕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 첫 번째 원칙입니다. 두 번째,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도덕적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 한 나라의 지도자가 돼야 된다는 것을 이번 대만 사람들은 선거를 통해서 보여주었다. 이제 공화국의 그 본질을 보여줬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써냐센이라는 사람, 손문,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청나라는 왕국인데 청나라를 신의 혁명이라는 1911년의 혁명입니다. 그래서 그 청나라가 언제 끝나느냐 그러면 1911년에 끝나는 거로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신의 혁명이라는 혁명을 일으켜서 중국을 공화국으로 바꾼 겁니다. 공화국은 영어로 리퍼블릭인데 리퍼블릭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은 rule by the many. 여러 명이 통치하는 나라. 여러 명이 통치한다는 게 뭡니까? 즉 국민이 통치하는 나라. 왕이라든가 귀족이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라 다수가 통치하는 나라를 전부 다 리퍼블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청나라가 끝나고 리퍼블릭 오브 차이나가 된 것이죠.
그 리퍼블릭 오브 차이나를 이어받은 것은 지금의 대만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공산혁명을 통해서 앞에 피플자가 하나 들어갔죠. 피플스 리퍼블릭 오브 차이나라고 했는데 바로 그 손문이라는 사람이 현대 중국 청나라를 이제 끝내고 왕조 국가를 끝내고 최초의 민주국가를 만들었던 사람인데 손문이 말한 지도자의 원칙 1. 도덕성 2. 능력 이런 사람을 뽑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원칙을 이번에 대만 선거에서 대만 국민들이 보여주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도덕적이고 청렴하며 부패하지 않은 정치가 이번에 그 중국 대통령 후보 누가 흠을 잡질 못해요. 도덕적이고 청렴하며 부패하지 않는 정치가 이런 것을 선발하는 것이 첫 번째 요인이죠. 두 번째는 능력 있는 정치가 일하고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을 선발하는 그 모습을 대만 사람들은 너무나도 모범적으로 보여주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 알렉스 우 기자가 쓴 겁니다. The Chinese people on the mainland see this clearly. 중국에 살고 있는 중국 본토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 과정을 분명히 보았다. 중국의 14억 중에서 적어본 사람이 뭐 1억 정도 된다고 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1억은 중국을 끌어나가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겠죠. 타이완 디파이스 베이징 그 이제 미국에서 나온 뉴스인데 대만은 그 베이징 북경에 중국에 그 중국이 원하는 바를 거부하였다라는 이런 그 이 방송 화면입니다. 그 논문의 중간 내용이에요. Mainland calls to unify China under Taiwan's system. 저게 아주 놀라운 제목인데 지금 중국이 통일을 해야 되는데 통일은 타이완의 체제로 통일을 해야 된다라는 말들을 중국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Many mainland Chinese expressed support for Taiwan's liberal democratic values. 중국인들 다수가 이제 알렉스 우 기자가 중국 사람들하고 이렇게 인터뷰를 한 겁니다. 중국인들 다수가 대만의 자유주의, 민주적 가치를 지지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중국 사람 중 한 사람은 대만 사람을 칭찬하였다. 잘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대만 사람들은 투표를 통해 스스로 대만이 주인이 되었다. 그 정의와 공정을 획득하였다. 우리가 투표해서 우리 대통령을 뽑으면은 바로 우리가 주권자가 되는 겁니다. 대만 사람들이 그렇게 제대로 자기가 원하는 정치가를 대통령으로 뽑았고 총통으로 뽑았고 그래서 스스로 주인이 됐고 정의와 공정을 획득한 사실에 대해서 축하를 보낸다라고 중국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중국 사람 이제 이런 얘기를 중국 사람이 하고 이름 나오면 잡혀가겠죠. 그래서 이 기자가 전부 다 익명 처리를 했습니다. 또 다른 중국인 북경의 대학 교수인 미스터 라이라는 사람이 이포크 타임즈 기자한테 얘기한 겁니다. 대통령을 선발하기 위해서 국민 한 사람이 한 표씩 뽑는 제도가 대만에서는 1996년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다. 그렇죠. 대만은 1996년부터 민주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라이라는 교수가 말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중국과 대만은 두 개의 분리된 나라다. 세퍼레이트 칸츄리다. 같은 나라가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매일 중국이 지금 통일하겠다는 얘기가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두 개의 분리된 나라라는 것이 사실이다. 대만 사람들은 총독을 뽑지 않았다. 대만 사람들은 대통령을 뽑았다. 프레지던트 총통을 뽑았다. 이겁니다. 총독은 뭐겠습니까? 중국의 하수인을 총독이라고 저 사람이 이제 비꼬아서 얘기를 한 건데 대만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후보를 지금 뽑았다. 부러워하는 그런 내용이죠. 이 사람이 그 교수가 한 말입니다. 대만이 중국에 의해 통일된다면 그때 현대 문명을 보유한 중국 유일의 장소인 대만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참 놀라운 얘기죠. 현대 문명, 모던 시빌리제이션, 현대 문명은 중국의 대만밖에 없다 이겁니다. 중국은 현대 문명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대만이 중국에 의해서 통일될 경우에 현대 문명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곳이 없어지게 된다. 대만은 홍콩처럼 되면 안 된다. 홍콩은 중국에서 그래도 자유를 누리고 살고 있던 것이죠. 그것이 일국 양제라는
그 뭐 미명하에 중국에 귀속됐는데 홍콩의 자유는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홍콩 사람들이 전부 다 캐나다라든가 다른 나라로 전부 다 망명이나 마찬가지죠. 다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그 캐나다에 그 홍콩의 부자들이 나가서 밴쿠버에 뭐 집값이 엄청 올랐다는 그런 말도 있을 정도죠. 대만은 중국에서 현대 문명이 존재하는 유일한 곳이다. 참 말이 격합니다. 그 라이 교수는 중국 공산당이 지배하는 중공은 현대 문명을 향해 진전하지 못했다. 지금 2024년이지만은 중공은 현대 문명 국가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덧붙인 거예요. 중공의 당 간부들은 이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지. 다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닙니다. 대만은 민주주의 하고 있고 중국은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런 이야기를 과감하게 할 수 없고 못하죠. 그리고 또 상황을 되돌이킬 능력도 없다. 되돌이킬 수 없다. 상황이 되돌이켜지기 위해서 중국도 민주화가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모종의 방아쇠 우리 꼰총 쏠 때 총 쏠 때 당기는 거죠. 방아쇠 트리거를 당겨야 되는데 트리거를 지금 누가 당길 것이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만 선거가 혹시 중국에서 트리거를 당기고 싶은 사람을 뭐 나오게 할 수도 있죠.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합니다. 희망적인 얘기를 했어요. 구소련을 보라. 어마어마한 나라가 아니었는가. 그런데 하룻밤 사이에 무너지고 말았지 않았느냐. 예, 우리가 소련 넘어갈 때 정말 놀랐습니다. 저 큰 나라가 정말 소련이라는 미국보다도 오히려 더 강하다는 소리를 듣던 나라가 그냥 하루아침에 허무하게 무너지고 말았죠. 예, 중국도 그런 일이 있을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미스터 통이라는 사람이 또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도 이제 중국의 관리예요. 은퇴한 사람인데 대만은 미래 민주주의 선거의 모델이며 대만 선거제도가 중국에 이식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예, 대만 선거하는 거 보고서 부러워한 중국 사람이 대단히 많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중국 본토가 민주주의적으로 지나기 위해서는 롤 모델과 성숙한 선거제도 과정이 필요하다. 중국에서 평생을 공무원으로 있다가 은퇴한 통이라는 사람이 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몽고 지역의 바오토우라는 지역에서 국영기업에서 일하는 류라는 여자가 또 한 말이에요. 이포크타임스 기자에게 말하기를 만약 중국이 통일하고자 한다면 중공의 일당 제도는 반드시 다당 제도로 바뀌어야만 한다. 참 시진핑이 들으면 기겁할 얘기죠. 다수가 선거에 나와서 경합하는 선거로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중국의 현재 상황과 전체주의 체제를 가지고서 통일을 못해요. 그래서 그것을 민주체제로 변화시켜야만 한다. 그렇게 하는 것만이 즉 중국이 민주주의가 되는 것만이 그 대만 해협 사이에 둔 두 나라 대만과 중국이 통일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야, 이거 참 놀라운 얘기들이 지금 중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대만이 중국이 아무리 그 언론을 통제하고 정보를 통제한다 하더라도 대만의 민주선거를 수많은 중국 사람이 보고 저렇게 부럽다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앞으로 통일을 하려면은 대만식으로 통일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하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신문 내용을 요약하면은 중국의 통일은 민주주의 정치 체제로 통일되어야만 한다. 중국의 체제는 먼저 대만과 같은 체제로 변화되어야지 그러고 나서야 통일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제가 중국이 민주화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뭐 고민도 많이 해보고 글도 이렇게 써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중국은 민주화로 갈 수도 안 갈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민주화로 가야 되는 상황이 도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그 흑백 사진 보시는 분이 세이머 마텔 립세트라는 전 미국의 대단한 정치학자죠. 이 사람이 놀라운 주장을 그 1950년대 후반에 했는데 민주주의는 산업화의 결과물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 세계에 민주주의 국가가 많은데 저 사람 이론에 의하면은 국민소득이 $10,000가 넘었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되는 것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예. 옛날에 그 박정희 대통령이 그
저 사람 논문을 읽어보지 않았을 텐데 우리가 잘 살게 되면 민주주의가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이제 그때 대학 다니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뭐 비판을 했지만은 그 미국의 아주 저명한 학자가 민주주의는 산업화의 부산물이다. 저 사람 얘기로는 대략 지금 돈으로 국민소득 $10,000 정도가 되면은 민주주의로 갈 수 있다. 그리고 민주주의로 가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의 그 주장을 했었는데 중국이 지금 $10,000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1987년에 이제 민주화됐죠. 그때 우리나라 국민소득을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대략 $10,0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세이먼 마틴 립셋의 참 1959년 논문이 전 세계적으로 참 그 그럴듯한 맞는 논문이다라고 이제 평가가 되고 있는데 중국이 바로 세이먼 마틴 립셋 교수의 주장에 해당되는 지금 민주주의로 가야 되는 그런 경제 수준에 도달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왜 안 갈까? 질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본토의 민주화가 가능할까? 가능하려면 민주화가 되려면은 중국 공산당이 권력을 평화적으로 양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절대 권력이 평화적으로 권력을 양보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 권력은 언제든지 혁명적 과정을 통해서 무너졌다라는 것이 그 역사의 교훈이죠. 중국의 민주화는 혁명적 과정이 필요한 일일지도 모른다. 중국이 정치 체제를 민주화시켰을 때 신강성 거기 위글 사람들이 살죠. 그 사람들이 독립하지 않을까요? 홍콩은, 티베트는, 만주는, 내몽고는 중국이 정치 체제를 민주화할 때 저 소수민족이 독립하겠다고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독립하겠다고 나왔을 때 민주화가 된 중국 정부는 어떻게 했습니까? 독립을 허락하겠습니까? 기관총 들고 가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문제는 중국이 민주화가 됐을 때 중국이 지금처럼 큰 나라로 남아있지 않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이 지금 중공 당국이 제일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화를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이런 그 골치 아픈 이런 상황인데 아무튼 세이먼 마틴 립셋 교수가 말했듯이 $10,000 레벨에 도달한 중국 공산당의 딜레마고 사람들이 전부 다 SNS를 통해서 대만 선거를 관찰하고 나니까 저게 참 좋은 거네. 중공도 저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국민들이 그 생각하기 시작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제가 그 강의할 때 자주 썼던 건데 위구르족 죽어도 독립하겠다 그러는 사람들이죠. 티베트족 그렇습니다. 내몽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 밑에 중국의 남쪽에 거기도 독립하고 싶어한다. 소수민족이 너무 많은 나라예요. 물론 이제 숫자로 봤을 때는 한족이 압도하고 있습니다만은 땅 넓이로 봤을 때는 소수민족이 차지하고 있는 땅이 중국의 거의 절반 이상이 될 정도로 이렇게 넓다라는 것도 팩트입니다. 뭐 언어가 이렇게 복잡하대요. 카자흐스탄 말 쓰는 사람, 위구르 말 쓰는 사람, 티베트 언어, 다른 소수 언어 해가지고 중국 전체가 여러 개의 모자이크입니다. 하나의 독립된 나라가 아니죠. 그 지도를 보시면은 중국에 이렇게 분열적 요인이 많구나라고 아실 수 있습니다. 중국의 분열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라 벌써 이제 오랫동안 학자들이 연구한 거죠. 중국의 내전 날지도 모른다. 우리말로 번역된 책들입니다. 중국의 분열. 저 맨 옆에 그 제럴드 세걸이라는 그 영국의 학자인데 저 사람은 뭐 일찍이 좀 작고를 한 편입니다. 젊은 나이에. 저 사람이 중국에 대해서 많은 책을 썼는데 그 중국의 분열이라는 저건 책이 아니라 논문이지만은 아주 센세이셔널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분열이 중국은 분열을 대단히 두려워해요. 그래서 통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를 못하고 독재를 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중국 공산당이 이제 항상 얘기를 하죠. 이런 책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대만의 선거를 보고서 지금 중국 내에 또 불안한 요인이 생기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The New Chinese Empire 저거는 이제 호주 학자가 쓴 건데 로스 테릴이라는 뭐 중국 문제에 대해서는 세계적인 권위자가 쓴 책인데 중국은 나라가 아니라 문명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저 책에서는 중국은 문명이다. 근데 문명인데 나라처럼 행동을 하고 있다. 나라처럼. 이제 지도 보세요. 얼마나 뭐가 많은지. 저 수많은 나라들이 모여서 하나의 문명을 이루는데 이거를 한 나라로 유지하려니 쉽겠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저 책은 제가 이제 번역을 한 적이 있었는데 새로운 제국 중국이라는 제목으로 번역을 했었습니다. 저 책의 그 기본 내용은 중국은 문명이지 국가가 아니다. 중국과 같이 큰 나라가 연방이 아닌 것도 놀라운 일이다. 미국은 얼마나 큰 나라입니까? 그러니까 연방이 50나라가 있는 거죠.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그래서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아이오와 따로 하고 뉴햄프셔 따로 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중국은 문명이지 국가가 아닌데 저거를 한 나라인 것처럼 행동을 하려니 얼마나 독재를 해야 되고, 그런데 국민들이 잘 살다 보니까 남이 나라 민주주의를 다 보게 되고 왜 우리는 못하냐라고 또 투정 부리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번역했던 책인데 뭐 아주 그 중국의 속으로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에 대해서 이제 잘 설명을 해놨던 책입니다. 예, 그것뿐만 아니라 중국은 뭐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이 너무 많죠. 리커창 총리는 얼마 전에 왜 죽었는지 모르겠는데 심장마비로 죽었다라고 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사람들 지금 잘 사는 것 같아도 하루에 10,000원도 벌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14억 인구 중 1억 명이 우리나라 비슷하게, 그러니까 1억 명이 25,000달러를 벌고 산대요. 그리고 나머지들 월 수입 15만 원, 그러니까 하루에 5,000원도 못 버는 사람이 5.6억이랍니다. 5.6억. 저거 한 3년쯤 된 데이터니까 지금 조금 뭐 늘었다 하더라도 너무 불균형한 그런 삶을 살고 있다. 이것도 이제 중국의 골치 아픈 문제죠. 예. 뭐 아주 잘 사는 사람은 너무나 잘 살고 중국의 관리들은 미국보다 수십 배 잘 삽니다. 이런 것들 제가 이제 언젠가 한번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중국 부자는 미국의 높은 사람들보다 훨씬 잘 산다. 뭐 80배 잘 산다라는 그 통계를 제가 어디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중국 경제 많이 망가지고 있죠. 짓담한 집들이 너무나도 많고 이것도 제가 언젠가는 철도 얘기를 했습니다. 고속철도를 상당 부분 완성시켜 놨는데 아예 타는 사람이 너무 없어가지고 적자가 어마어마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What if China broke up? 중국이 분열되면 어떻게 될까? 신강성 독립, 티베트 독립, 몽고 독립, 뭐 이런 대만도 독립 당연히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중국의 문제다. 그리고 이것이 이번 대만 선거 때문에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걸 얘기하면서 뭐 제 친구인데 북한 연구하는 독일 통일 연구하는 박상봉 박사 거기에 신문 보니까 뭐 우리나라 신문에도 다 보도가 됐죠. 북한에 이거 로이터 통신에 나온 사진을 제가 이제 캡처한 겁니다. 16살짜리 북한 소년들이 대한민국의 비디오를 보다가 걸려가지고 12년 노동형을 받았습니다. 저게 말이 되는 겁니까? 자유민주 국가의 비디오를 봤다는 제목으로. 여러분 북한이 떠들고 중공이 떠들지만은 대한민국, 대만의 민주주의 선거를 방송도 하지 못하는 나라입니다. 언제든지 민주국가가 독재국가보다 훨씬 막강한 것이죠. 바로 제가 오늘 대만 선거 민주선거가 중공의 정치 변화에 본질적인 영향을 미칠지도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북한도 뭐 그와 별로 다르지 않다라는 그런 얘기를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 방송 이 정도로 하고 또 다음 주에 뭐 미국 뉴스라든가 이런 걸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